자, 이제 조금 고르고 그다음에 또 뒤에 이어지는 369 코너 있죠. 오늘도 핫한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자, 매크로 이벤트인 FOMC 뭐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립해 봅니다. FOMC로 본 미국 한국 경제 전망이란 주제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또 FOMC 한 곱이 넘겼는데 네. 9월 또 FOMC 있고 8월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고 7월 FOMC 예상대로 75베이시스 포인트, 0.75% 포인트 금리 인상. 그래서 기준금리 2.5% 밴드가 됐죠. 네. 이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물가가 배경이 있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좀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야 좀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물가를 빠르게 2%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을 하면서도 또 금리 인상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인 거고요. 결국에는 또 이러한 또 물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물가가 높은 것 때문만은 또 아니겠죠. 경제가 네. 버텨주기 때문에 또 인상을 한 건데 지금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네. 타이트한데 그 배경은 총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업 지표라든지 이러한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게 나온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다시 자이언트 스텝의 또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FOMC, 8월에 잭슨, 사실 뭐 윤조 팀장은, 센터장은 네. 잭슨홀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시던데 9월 FOMC에서도 과연 빅스텝 내지는 그 이상의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인지 전망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6월달 점도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7월달 포함해서 1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는 거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판단을 했던 경로는 75, 50, 25, 25 이런 식으로 인상하는 걸 전망을 했었고 추가로 이제 이번에 7월달에 75bp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에서는 그래도 인상 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또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6월달 점도표라든지 이런 SEP 전망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 상황도 이런 것들 반영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8월달 잭슨홀에서 어떠한 얘기를 좀 해줄지가 중요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달이라든지 6월달 FOMC에서는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 50bp 내지는 50에서 7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한 인상폭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었던 거죠. 마치 7월달 ECB에서도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했던 것처럼 연준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좀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당초 이제 연준에서 보는 물가 지표는 PC 지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상하리만큼 CPI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PC가 이제 원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표이고 네. 조금 더 인플레이션 측정하는데 좀 더 나은 이제 지수이다라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근원과 헤드라인 물가에 대해서 어떤 걸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헤드라인이 우리 정책 목표에 대한 또 수치이지만 지금 물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 볼 수 있는 지표는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은 근원 PC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9월달 FOMC 전까지 뭐 7월달과 8월달 근원 지표들이 만약에 확인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또 연준에서 판단을 할 거고 이제 근원 물가가 의미 있게 계속해서 4%대에서 계속 빠진다면은 이제 9월달 금리 인상 폭이 75bp에서 50bp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또 지표들이 나와요.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신 PC,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가 지수가 나오죠. 네. 근원 PC도 나오는데 자, 미국의 GDP 발표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제 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경기 침체 아니다.
경기 침체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GDP 성장률이 또 나올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2분기가 4, 5, 6월이고 이때 이제 오일 가격이 올라갔었죠. 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뭐 그 가솔린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효과도 반영이 되면서 좀 소비 여력이 또 축소가 됐을 거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1분기에도 소비가 좀 안 좋았던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나빠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럼 2분기 성장률이 한 0.2% 정도 QOQ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이제 이게 침체냐 뭐 만약에 침체가 아니냐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거는 만에 하나 2분기 지표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인데 사실 이 침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거는 MBER이라고 해서 전미 경제 그 연합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침체냐 아니냐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주요적으로 바라보는 지표가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 GDP랑 GDI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요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분기에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뭔가 요 지표만 봤을 때도 나쁘게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전 소득을 제외한 또 소득이겠죠. 요게 어떤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플러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실업률. 역대 최저치 계속 갱신하면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고용지표 실업률만 보더라도 사실 뭐 경제 성장률 조금씩은 둔화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침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MBER에서도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물론 미국은 이제 합리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트 하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자체들도 계속 그래서 좀 세분화도 많이 시켜놨는데 좀 모순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모순은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리한 것들만 좀 찝어서 표현하는 것도 미국식에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얘기는 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좀 보도록 하고 자, 하여튼 미국이 그렇다니까 경기 침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얼마 전 발표된 우리 국내 GDP 보니까 주목할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은데요. 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지표 같은 경우, GDP 같은 경우는 민간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국내에서. 했습니다. 네, 국내 민간 소비인데요. 거의 1.4%포인트 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QOQ,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이 0.7%가 됐었는데 1.4%포인트가 이제 민간 소비였고요. 대신에 순수출 부분이 마이너스 1.1%포인트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과연 3분기, 4분기에도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3, 4분기에는 2분기와 같은 민간 소비가 나오기 좀 어렵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또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소비 위축 심리가 위축되면서 실제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전히 명목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되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제 소득 측면에서는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 종합해 보시면은 사실 2분기만큼 3, 4분기의 성장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민간 소비의 성장을 좀 견인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5월달 전망치에 따르면은 연간적으로 2.7% 성장을 할 거다라 전망을 했지만 사실 이 8월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이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더더욱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3분기와 4분기 성장이 최소한 0.3만 돼도 2.7이 달성이 가능한데 네.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0.3씩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심어줄 수 있어서 사실 성장률을 기대하기가 조금씩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은 한미 금리 격차, 역전. 네. 기준금리의 역전인데 자본이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나갔는데 뭘 또 나가나 싶긴 하지만 어떨까요? 저게 지금 가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혜영 연구원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채권을 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 시장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과거에 기준금리 인상을 뭐 하면서 역전이 됐던 시기가 크게 세 차례, 이번까지 네 차례였는데요. 네. 일단 99년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면은 2005년대 그리고 2017에서 2018년대에 이제 기준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제 채권 시장,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 기대하는 부분들은 절대적인 금리의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10년물과 미국의 10년물의 레벨이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끝에 도달하더라도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환 수합 시장에서 보시면은 수합 네. 포인트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 할 만한 굉장히 매력 있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 측면에서는 금리 레벨도 그렇고 이익 측면에서도 지금 들어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서 뭔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긴 조금 어려운 좀 구간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과거의 역전 때랑 비교해 보시면은 외국인의 그 순매도 순매수가 그 방향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할 거다. 만약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증시는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갈 것 같고요. 만약에 좀 환율이 안정이 되는 흐름으로 앞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기준금리 역전에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자금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벤트 점검해봤고요.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경제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